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구마 같이 답답 애매모호한 답변 말고 사이다처럼 뻥! 시원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5월 21일? 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둘이 하나, 부부의 날. 오, 부부의 날을 맞아서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되고 나면 요새 이제 결혼도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임신에 대한 관심사들이 높게 되는데 네. 요즘 보니까 초혼 연령이 22년도 발표된 거 보니까 남자가 33.2세, 여자가 30.8세.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늦어졌는데 네, 많이 그래서, 늦어졌네요, 진짜. 늦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임신의 그 기간이 더 짧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임신에 대한 부담 혹은 이제 빨리 네. 임신해야겠다라는 생각 더 갖는 것 같아요. 결혼 연령도 좀 늦어지면서 임신이 좀 관심사가 되는데 임신이 이렇게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정확히 통계내기 사실 좀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40%는 남자, 40%는 여자, 여자. 한 10% 정도는 양측 다, 10% 정도는 뭐 아무래도 좀 원인을 잘 모르는 원인들요. 경우.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전엔 아기가 안 생기면은 무조건 여자분들 문제라고 이렇게 봤었죠 많이. 네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여자분들이 조금 그런 임신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성에서 생기는 어떤 불임, 난임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참 쉽진 않은데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그 해부학적 구조가 이게 다르잖아요. 남자는 이제 고환, 정자를 만들어내는 고환은 몸 바깥에 있고 네. 여자는 난자를 만들어낸 난소가 몸 안에 깊이 있고 네.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남자는 또 고환이 이제 늘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온도 조절을 상당히 민감하게 돼 있거든요. 음낭 주름을 보면 라디에이터처럼 주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만큼 발열을 쉽게 시키려고. 그 말은 정자는 온도가 한 3, 4도 정도 낮아야지만 가장 좋게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몸 바깥에 있고 이런 이제 주름도 많고 또 동맥피가 직접 가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동맥피와 역방향으로 정맥이 이렇게 감싸면서 돌면서 쿨링을 시켜요. 효율을 높이려고 동맥이 지나가는 거를 감싸면서 동맥피를 온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런 이제 시스템 아주 신비로운 게 있는데 결국 온도를 낮추는 게 가장 키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남성 불임에 관계된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온도를 높이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정계적 맥류. 정계적 맥류는 이제 피가 역류돼서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 정계적 맥류는 치료 가능한 남성 불임의 제일 원인 질환인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꼭 끼는 바지, 이런다든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음낭이 쳐져야 되는데 못 쳐지는 생활 패턴. 실제로 이탈리아 연구에 의하면은 뜨거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남성 불임률이 올라간다. 그중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남성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됩니다. 혹시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도 혹시 불임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요? 근데 그 전립선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전립선 액이 이제 정액 중에 한 30% 정도를 만드는데 그 전립선 액이 결국은 정자가 질에 갔을 때 그 산성을 중화시켜 주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립선 문제 때문에 불임이 된다기보다는 사정했을 때 환경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여성은 어떤가요? 여성의 원인 쪽에서는? 여성은 우선은 이제 난자를 떠나서 우선 기본적으로 골반의 염증,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난자가 이제 뱃속에 있고 그 난자랑 정자가 만나는 게 이제 나팔관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좀 가장 흔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골반의 염증으로 인해서 그 임신을 위한 그런 길들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첫째 방해를 하니까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난자 자체의 문제인데 난자가 문제가 되려면 결국 난소에 혹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난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난소의 뭐 물혹이나 낭종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궁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수정이 되면 착상을 자궁에 해야 되니까 그 내막이라던가 자궁벽의 상태에 따라서도 착상이 안 되고 또 불임이 될 수 있어서 자궁의 근종이나 뭐 성근증도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임신이 되는 게 이제 임신이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이 되는 거긴 하지만은 여자 몸속에 임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 불임을 유발하는 병들은 조금 뭐 정자랑 관련돼 가지고 조금 단순한 편인데 여자에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은 뭐 확률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병 종류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나팔관 문제라든가 자궁 자체의 문제, 그리고 난소의 문제, 그다음에 기능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여성의 나이도 문제가 되죠. 나이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뭐 난자의 상태도 나빠지고 그거 자체도 이제 또 불이 보통 그러면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나이는 어느 정도가 한계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40세가 넘어가면 그 자연적인 임신 확률이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0세에서 45세 되면 더 확 떨어지니까 자연 임신의 확률은 많이 낮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임신이 되는 거는 뭐 이론상으로는 55세까지는 뭐 언제든지 또 임신이 된다고 돼 있긴 해요, 교과서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45세. 그러면은 요새 난소 나이 검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정확한 용어로는 AMH, 항뮬러리안 호르몬 검사인데 그게 뭐 좀 도움이 될까요? 임신을 준비하는데? 그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뭐 신체적인 나이와 또 난소의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뭐 30대라 하더라도 난소의 나이는 또 오차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는 거는 저는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김하정 원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특히나 난소에 혹이 있었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신기한 게 그 정자는 바로바로 생겨서 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 난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배란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 연한이 아까 김하정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0세 또는 45세 이렇게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런 난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추출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AMH 검사가 수치가 높다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난자 개수가 많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AMH 수치가 낮다는 뜻은 사용할 수 있는 난자 개수가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수술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런 난자들 난소가 조금은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소 수술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AMH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난소 기능이 더 떨어져서 임신의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새 현대 과학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관이라든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난임에 관한 이제 그런 검사들이 충분히 진행이 된다면 뭐 임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질적으로 하는 거는 또 어떤 나이의 제한이 있네, 그것도? 난자 채취만 된다면은 충분히 그거는 나이 제한 상관없이. 그 최근에 보니까 난자 채취를 젊었을 때 아예 아. 이제 결혼 요즘 정년기 늦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와 지금 젊었을 때 난자를 채취해놓고 나는 40쯤 가서 막 임신하겠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어떠신가?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하긴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냉동 난자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임신 생각이 없는데 결혼 계획이 없는데 나중에 생겼을 때는 이제 늦어지니까 못할 수 있어서 냉동 난자를 뭐 또 원하시거나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제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자꾸 재발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난자가 그래도 좀 건강하고 튼튼할 때 좀 냉동을 해놓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원래는 그 난소암이라든가 이제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나중에 임신 가능성에서 그렇게 시도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생식기암, 자궁암이나 난소암 때문에 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다른 부위, 뭐 유방암이라든가 다른 부위에 암이 있다 하더라도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이제 항암제의 원리 자체가 이제 그 세포 분열이 활발한, 그러니까 세포들이 활발하게 증식하는 그런 부위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런 부위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런 세포들을 괴멸을 시키기 때문에 생식세포라든가 머리카락 같은 세포들은 좀 빨리 자라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식세포라든가 모근세포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항암제를 쓰게 되면 탈모가 오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항암제를 오래 쓰면은 이제 생식 기능에도 문제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보존을 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검진을 해야 될까요? 불임을.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분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거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아마 이제 두 분만의 이제 결정일 텐데 적어도 자녀 계획을 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는데 먼저 본인들이 결혼 나이가 있고 또 신혼을 좀 더 오래 즐기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임신하겠다. 근데 그게 그때 가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워서
몸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난자를 어떻게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수정란을 하는 방법도 있죠. 맞아요. 수정란을 미리 만들어서 네. 냉동 보관하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맞아요. 이거는 이제 임신이 가능하다는 문제고 네. 그거 전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는 꼭 필요한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 검사가 일단 가장 간단하고 또 음낭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전문의 진료 받으시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요거 정액 검사랑 촉진 혹은 초음파까지는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그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하고 난소, 나팔관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관계 할 때 결국은 정자도 이제 자궁경부를 통해서 이제 만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에다가 자궁경부암 기본 검사까지 같이 미리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뭐 만약에 원하시면 아까 말한 AMH 검사도 해서 본인의 지금 난자의 나이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와, 그러면 이제 올해는 좀 많은 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자녀 계획도 미리 하시고 네. 건강한 그런 가정 이루실 것 같아요. 난임이나 이제 불임 때문에 걱정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저희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민트 방송 그 사이다 또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